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제 3강 정신역동 이론 두 번째네요. 정신역동 이론은 이제 에릭슨의 이론을 주로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 장에서는 이제 그 프로이드는 무의식과 관련된 인간 행동을 이제 분석을 했고, 무의식에 의해서 좀 이제 성적 에너지의 영향을 받아 리비도라는 성적 에너지에 근거하여 우리 인간 행동이 음, 모습을 드러내고 활동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정신역동 이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인간의 무의식을 넘어서 자기라는 존재 또는 자아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아가 발전한다라는 것은 이제 사람이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자기라는 개념이 생긴다라고 해서 이제 이런 그 클라이언트들이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기라는 개념을 형성해서 문제에 접근하는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릭슨의 생애 이제 나오고 있죠. 25세 때 안나 프로이드가 설립한 어린이 연구소에서 아동을 가르치면서 에릭슨은 이제 아동 정신 분석의 분석가로 활동을 했어요. 이렇게 예일 대학교에 재직하면서 주로 이제 인디언들과 살면서 인디언들의 생활을 연구를 하면서 이제 아동의 생활과 성격에 미치는 영향들을 연구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자, 우리가 자아가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합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또 자아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인간은 창조적인 존재가 된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인간은 부분과 전체의 어떤 과정에서 전체적인 존재로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그 환경과 유기적으로 끊임없이 이제 상호작용하는 존재로 환경 속의 존재라고 이제 설명을 해서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은 이제 사회 심리적인 측면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네, 그 우리가 이제 가정이나 이제 그 가족도 이제 하나의 사회 체계가 이제 구성이 되고 사회적 그 관계를 통해서 그 자신의 어떤 진정한 모습을 발견해 나가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본능보다는 이제 사회적 그 관점에 의해서 이제 자아를 더 강조를 한 개념을 좀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시간적인 측면도 중요하잖아요. 시간의 중요성. 근데 과거의 어떤 그 사건이라든지 중요 사건은 또 한 개인의 성격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어떤 과거의 어떤 그 뭐 슬픔을 겪거나 어떤 큰 충격을 받거나 그러면 어떤 성격 형성에 그 자아 개념으로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성격 형성에 어떤 그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그 사회와 관계된 합리적인 존재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자아와 환경 안에 이제 상호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폐쇄 에너지 체계에 근거를 해서 이제 인간은 그냥 그 어떤 사고의 영역이 또 어떤 무의식이나 거기에 근거해서 이제 움직인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에릭스는 개방 체계죠. 이제 사회와 끊임없이 관계를 하고 그다음에 또 친구를 만나고 부모를 만나고 그러면서 그 성격 형성이 여러 가지로 이제 개방되어 있다. 이거 개방 체계다라고 근거를 두고 있고
프로이트는 이제 성적 측면에서 충동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성적 충동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성격 형성을 또 환경과의 상호작용, 즉 성적 측면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사회적 충동으로 이제 전환되는 어떤 관점으로 볼 수 있고 여기서 이제 그 어떤 자아라는 어떤 그 사고,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그 사고에 의해서 어떤 그 사회적 충동으로 전환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프로이트는 이제 본능의 지배를 받는다 했잖아요. 본능. 그래서 이제 본능을 우리가 이제 이드라고 했지. 이드. 그다음에 이제 그 에고, 자아라는 개념이 이제 생기면서 이제 슈퍼에고가 이제 도덕관념이 이제 생기는 과정으로 이제 설명하는데 근본적으로는 본능적 어떤 의식이 이제 지배를 받는다고 이제 주장을 했고 이제 에릭스는 이제 자아가 지배한다고 명확하게 자아라는 개념을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불안이라든지 이제 뭐 우리 방어 기제를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이제 불안이나 이런 거는 본능적으로 이제 어떤 방어 기제를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방어 기제를 형성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한 부분이 있고 에릭스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해서 어떤 그 자아라는 개념은 완성이 되어가는 어떤 그 인간의 어떤 그 총체적인 그 심리 과정을 이제 설명을 했죠. 자, 이렇게 이제 자아 지배력과 사회적 지지, 그러니까 요건 관계죠, 관계. 네, 사회적 지지는 이제 보통 관계로 설명을 하는 거죠. 우리가 뭐 용어에서도 그런 뭐 정서적 지지, 뭐 경제적 지지 이런 부분들이 그건 이제 인간과 사회가 상호작용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지지 체계를 받느냐, 또 그 정도는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자아 지배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회적 지지를 통해서 형성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였죠. 그리고 이제 인간의 그 발달 단계를 너무 짧게 설명한 부분이 있죠. 프로이트는. 근데 이제 에릭스는 이제 전생에 거쳐서 인간은 어떤 그 성격이라든지 자아 개념이 형성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에릭슨의 관점에서 보는 이제 그 정신병리적인 모습은 이제 그 신체뿐만 아니고 이제 우리가 마음의 병, 심리죠. 사회적 측면과의 어떤 그 갈등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위기가 이제 어, 생기는데 그 발달 위기죠. 그 자신이 성장하면서 느끼게 되는 어떤 발달 위기적인 측면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대처하지 못했을 때, 예, 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제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우리가 이제 정신병리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걸 이제 통찰력이 증진되어야 이제 1차적 목적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통찰력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우리가 이제 사회 생활이나 이런 어떤 가족 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문제였고 왜 그런 원인이 발생했을까라고 우리가 이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과정이 이제 통찰력을 이제 파악하는 단계다라고 볼 수 있고 그 통찰력을 통해서 분석이 되어야 되겠죠. 사정이 되어야 환경으로부터 어, 그 자아 지배력을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에릭슨의 치료법은 이제 일단은 해석이라는 측면으로 설명을 해요. 오늘날로 보면 뭐 문제 분석 뭐 이렇게도 보겠네요.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를 분석해. 뭐 이렇게도 좀 설명이 되겠네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측면들의 관련성을 클라이언트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해석해야 된다. 라고 보는 거죠. 스스로 문제를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런 걸 해석의 개념으로 뭐 통찰력적인 측면에서 해석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자, 그래서 꿈과 전의를 해석해서 클라이언트 정신병이
치료자의 관계도 분석이 되어야 되고, 어린 시절에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그래서 이제 그 현재 일상생활에 연결되는 특정 주제를 파악한다. 이 부분 요거는 선행 사건을 찾아본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선행 사건이라는 것은 그 현재 우리가 이제 이런 모습으로 존재할 때, 그 현재 지금 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밖에 없는 어떤 원인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과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과거의 어떤 주요 사건, 선행 사건적인 측면을 이제 주요 주제를 찾는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 네. 역사죠, 역사.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에서 역사도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그래서 이제 이걸 자기 분석이라고 시도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 오늘날에는 노인들의 화상요법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아 통합이나 역사를 더듬어 보는 어떤 방법 등이 이 치료법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릭슨의 발달장애는 우선 자아를 강조하죠. 자아를 강조함으로써 인간 행동은 어떤 그 자아의 개념을 형성하는 의식 수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통제가 가능하고 그런 것들은 이제 자아는 동기화되고 그리고 이제 자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문화적 요소를 이제 강조를 했죠. 정상적인 것에 초점을 둬야 된다. 심리사회적 위기를 기준으로 전 생애를 8단계. 어떻게 보면 이제 요거를 이제 생애 주기라고 할 수 있죠. 생애 주기. 그래서 이제 그 생애 주기를 좀 늘렸죠. 이렇게 8단계까지.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조금 더 사회와 가정에서 좀 복잡 다양하다라는 것을 이제 프로이트보다 조금 더 발전시킨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점성 원칙에 따르고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관점을 기한다. 그래서 점성 원칙이라는 말이 좀 여러분들이 좀 낯설을 것 같아서 제가 하나 더 이렇게 보완 설명을 해놨어요. 점성 원칙이란 성장하는 모든 것은 기초안을 가지고 있다. 이 기초안에서 부분이 발생하고 각 부분이 특별히 우수해지는 시기가 있다. 그래서 이제 기초안이라는 것은 어떤 인간의 어떤 그 기본적인 틀, 뭐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틀 속에서 틀이 또 발전하고 또 상호작용하고 어떤 부분은 능력이 또 좀 더 우세해질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 환경과 상호작용 속에서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간은 이런 부분이 이제 부분적인 요소가 결합되어서 전체를 이루게 된다. 근데 이 전체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해요? 자아 개념이 형성됐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자아 개념이 명확히 확립이 되어 있죠? 그래서 뭐 물론 과거의 이론들이긴 한데 현대 사회와 비교해 보면은 뭐 그렇게 큰 인간을 연구하는 어떤 분들은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물론 환경은 많이 바뀌었지만 기본적인 현대 사회 이론하고 큰 차이가 없죠. 여러분들도 자아 개념이 다 여러 가지 어떤 사건에 의해서 아주 모범적으로 또는 아주 긍정적으로 형성이 된 부분들이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인식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는 자아 개념이 형성이 되어 있다, 완성되었다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에릭스는 이렇게 이제 어떤 그 주변 사람이나 어떤 사회 제도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어떤 개인에게 긍정적 요인을 심어주고 건강한 성격으로 발달해서 이렇게 이제 결국은 온전한 자아 개념은 다시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를 풍요롭게 하고 또 하나의 또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쉽게 말하면 아주 그 모범적인 개인들이 모여서 아주 좋은 공동체를 형성을 하잖아요. 그런 원리로 좀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뭐 나쁜 공동체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자아 개념이 건강하지 못하게 발달된 부분으로 이제 반대 입장에서 좀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생물학적인 성숙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잠재력을 개발하고 사회적 여건도 고려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 문제를 설명할 때 이 사회적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범죄를 예방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여건도 중요한 어떤 개인의 성숙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고려 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에릭슨은 이제 주로 이제 자아 정체감 이론을 형성한 그 학자죠. 그래서 이제 초기 유아기 때는 이제 그 인간의 발달 단계에서 이제 신뢰감 대 불신감이 생기는데, 요때 이제 또 적절한 그 자아 개념 형성을 위한 뭐 어떤 양육자의 역할을 중요시 보고 또 어떤 공포감이 이제 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성격 형성에 긍정적인 어떤 역할이 주변에서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뢰감 대 불신감이 이제 초기 유아기 때 발생을 하고 이때는 이제 불신도 생기지만 또 희망이라는 어떤 그 개념도 생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관계가 적절히 되지 않을 때 위축되거나 낮은 자존감이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아동기 때는 이제 의지의 단계가 생긴, 그 의지에 대한 개념이 생긴다라는 거죠. 자율성 대 수치, 회의가. 그래서 이때는 타인에 대한 호의와 고집스러움 이제 두 가지 모습 이제 비율이 이제 결정된다라고 하고 이제 유아의 자율성을 좀 지지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통제하면은 이런 의지라는 어떤 그 긍정적인 자아의 개념이 형성하는데 방해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 유의기는 이제 주도성 대 제의식이죠. 그래서 뭔가를 우리가 추진한다라고 하잖아요. 주도성도 보이지만 또 그런 뭐 부분을 너무 제재를 받으면 또 죄책감, 죄의식도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항상 지지적인 역할이 좀 필요한 생애 주기에서 인정받고 주변에서 지지해주고 이렇게 힘을 북돋아주는 뭐 이런 역할들이 좀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를 잘 극복하면 목적이라는 자아 특질을 얻는다. 극복하지 못하면 억제 감정이 생긴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주눅 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주눅도 우리가 이제 억제 이런 건 이제 우리 주눅 들었다. 뭐 공포에 떨고 있다. 뭐 이런 의미로도 좀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나 학령기 때는 이제 근면성의 열등감의 관계가 생긴다라는 건데, 어, 그래서 어떤 우리가 학습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근면성이 생기고 또 이제 여러 어떤 사회적 그 관계 속에서 또 또래 집단, 학교라는 어떤 울타리 안에서 또 비교가 되겠죠. 그래서 학습 능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열등감도 생길 수가 있죠. 가정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이때 이제 교사의 태도도 어, 지지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시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뭐 공부를 못한다고 비난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훗날에 어, 그 자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친다. 그,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그렇게도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때를 잘 극복하면 능력이라는 자아 특질을 얻고 또 생산적인 어떤 역할이 수행되지 않으면 이제 무력감을 느끼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청소년기는 이제 비로소 이제 자아라는 개념이 각 사회적 상호작용을 거쳐서 이제 올바로 형성되는 시기, 그걸 자아 정체가 이제 자리를 잡는 거죠. 하나의 아이덴티티가 이제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자기 자신만의 어떤 독특성,
있고, 내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아는 시기라 볼 수 있는데, 이 시기는 역할 혼란이라는 어떤 위기를 겪게 되죠. 그래서 그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데 방해 요인으로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 청소년기는 이제 그래서 저희 제2차 성징도 일어나지만 어떤 그 갈등이 많은 시기죠. 근데 그 혼란감이죠. 그게 역할 혼란. 자아 전체감으로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에 의해서 혼란감이 올 수 있는 시기죠. 그리고 자신을 뭐 다른 뭐 우상화하기도 하고 연예인들에게 우상화하는 그리고 누가 나를 바라보는 것에 상당히 신경 쓰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어, 그 결정해야 되는 게 또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결정하기 전 스스로 타임아웃을 하는 시기도 있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유예기간이라고 한다. 유예기간. 일정 미룬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의 심리적 위기를 잘 극복하면 성실이라는 특질을 얻지만 극복하지 못하면 거부라는 마음도 생긴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성인 초기죠. 그때는 이제 친밀감 대 고립감의 감정이 생긴다라고 설명을 하고 어, 형성된 자아 정체감이 이제 원활하게 또는 정상적인 긍정적인 패턴을 가지고 가게 되면 친밀감의 단계가 높아지고 이 친밀감은 성적인 거랑 좀 다른 접근이죠. 그래서 인류애적 사랑 뭐 이런 부분이 포함되고 또 고립감도 생겨날 수 있고 또 사랑 대신 애착감도 생기는 시기가 이제 사람, 청소년, 성인 초기 친밀감 대 고립감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노인으로 갈 준비를 해야죠. 노년기로 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성인기를 겪어야 되잖아요. 상당히 중요한 시기죠. 이때는 이 과정을 잘 거쳐야 자아 정체감이 온전하게 그 노년기까지도 유지가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인 중기가 되면은 이제 생산성이 이제 생기고 또 결핍 때문에 침체기가 생기고 또 이걸 잘 극복하면 이제 배려심이라든지 또 거절이라는 어떤 그 반대 성격 그 발달이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노년기로 이제 가는 하나의 어떤 노년기의 온전한 자아 정체감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생산성 대 침체성의 어떤 그 자아 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주는 이 과정을 온전하게 수행되지 않으면 노년기에서 이제 뭐 자학형을 이렇게 형성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노년의 특징, 자학형, 운둔형,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죠. 폐쇄형, 침체형, 뭐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자, 이제 지혜가 필요한 노년기죠. 그래서 노년기에는 이제 자아 통합이라는 그 과업에 자아가 통합을 이루어야죠. 이제 하나의 어떤 온전한 어떤 완전한 어떤 그 자신만의 어떤 그런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업에 직면하게 된다라고 보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제대로 또 형성되지 않으면 또 절망감도 생기고 반면에 지혜와 경멸을 또 경험하는 시기이다. 그리고 특히 이제 노년기는 죽음과 관련된 어떤 그런 심리적 또 불안도 있는데 그거를 잘 극복을 해야 죽음에 대해서도 온전하게 이렇게 좀 맞이할 수 있는 어떤 음, 그 자아가 어떤 온전하게 긍정적으로 완성된 모습,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아통합과 관련된 이렇게 이제 에릭슨의 특질을 보면 신뢰감 대 불신감, 어떤 희망이라는 특질 방면에 위치기 합니다. 3에서 6세는 주도성 대 제시, 목적 있는 반면에 목적을 제재하는 억제라는 것들이 생기고 프로이드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신뢰감 대 불신감 구강기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자율성 대 수치심은 학문기 우리가 구학남 이 순서는 외워야 된다고 했죠. 구학남 주도성 대 제의식은 남근기
근면성 대 열등감은 잠복기, 음, 성실. 근데 이제 성적인 능력과 이제 사회적 성의 역할이 이제 정립된다고 그랬죠. 역할을 올라가면서 성실, 거부, 생식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에릭슨은 이제 성인 초기, 성인기, 노년기에 대한 어떤 그 인간의 자아를 형성하는 과정을 이제 8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어서 프로이드에 의해서 어떤 노년기까지도 성장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또 유엔에서도 또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다. 에릭슨도 이제 어떻게 보면 자아 실현의 욕구를 위해서 노년기까지 어떤 인간의 전 영역을 넓게 접근했다라는데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를 좀 받고 있죠. 음. 그러나 이제 뭐 이런 이론들이 좀 명확하진 않다. 이게 거의 한계점도 있다라는 거예요. 불명확한 점이 있고 이론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좀 부족하다라는 또 평가도 있는데 어쨌든 프로이드의 이론에 의해서 인간의 어떤 그 발달 모습을 우리가 노년기를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노년기까지 발달시켰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에릭슨의 자아 정체성과 관련된 이론을 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아들러의 이론, 정신병리, 역동 이론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교시 수고하셨어요.